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은요 6월 28일 10시 57분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합니다. 지금 시간에도요 여론조사가 지금 방금 전에 리얼미터 여론조사죠. 매주 월요일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시행되는 여론조사가 YTN이죠. YTN 의뢰로 여론조사가 나오는데요. 그 여론조사 내용을 하나씩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당 지지율의 변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요, 지난주에 39.7에서 1.7% 살짝 빠져서 3.8%, 38%가 됐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은 0.3%가 올라서 29.7이 됐습니다. 국민의당은 7.1, 열린민주당 6.6, 한 1% 정도 올라갔어요. 정의당 4.3, 이런 순으로 되어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률은 지난주하고 똑같이 39.6, 부정평가율은 56.6, 지난주보다 0.1%가 부정평가가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평가는요, 대통령 별 영향이 없고 보합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조금 빠진 것이 좀 이상한데요. 이런 큰 흐름은 지난주하고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여론조사 중에서 우리가 짚어볼 것은요, 바로 이제 대선 주자군들의 여론조사 지지율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것이 아마도 큰 관심이 아니겠어요?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32.3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22.8, 2등이고요. 3등의 이낙연 대표가 8.4입니다. 그리고 이제 4%대, 3%대가요. 홍준표 4.1, 추미애 3.9, 최재형 3.6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새로운 것 중에 하나는 이재명과 윤석열 한 10% 정도의 편차가 나고 있어요. 이 일렬로 쭉 내려왔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양자 대결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요. 이제 홍준표가 지금 4등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4.1.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로서는요. 사실상 홍준표가 1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최재형 3.6. 그래서 범야권으로 치면은 윤석열 1, 홍준표 2등. 그 다음에 최재형 3등 이렇게 되고요. 범여권으로 치면은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이런 순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조사 때는 1.5%에서 3.6%로 상승하면서 6위로 뛰어올라온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범보수 야권에서는 3위로 랭크되어 있다. 이렇게 특징적인 것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양자 대결의 경우에 윤 총장하고 이재명 지사 맞붙었을 때는 47.7대 35.1, 12.4%로 크게 편차가 벌어지고 있고요. 지난번 조사 때는 17.5%였는데 지난주보다는 그래도 한 3% 정도 그러니까 5% 정도가 지금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가족들과 관련된 이 수사 문제, 그 다음에 엑스파일과 관련된 문제, 사퇴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과 이낙연의 경우에는 더 벌어집니다. 20%대로 50.1대 29.2. 그래서 이 윤석열 총장이 말이죠. 양자 대결에 있어서는 확고하게 우위를 지금 지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참고적으로 말이죠. P&R 리서치 일요일 날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양자 대결의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이 50.5, 이재명 지사가 40.5. 그래서요. 이 리얼미터에서 나온 거하고 비슷하게 한 10%대를 지금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양자 대결이 아니고 일렬로 쭉 세워놨을 때의 지지율을 보면 리얼미터 측하고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차이가 리얼미터 측하고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윤 총장이 32.3인데 P&R 리서치는 32.7이에요. 0.4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차이가 좀 나요. 이 리얼미터는 22.8인데 이 P&R 리서치에서는 25.5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리얼미터 오늘 거는 8.4인데 P&R 리서치는 13%로 되어 있고요. 근데 홍준표는 비슷해요. 4위로 랭크하면서 홍준표는 이번에 리얼미터 4.1인데 P&R 리서치는 4.3. 그리고 추미애 그 다음에는 최재형 이렇게 비슷한
최재형은 3.7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3.6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로 보면 결국은 거의 비슷한 수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제가 보기에는요, 지난번에 재보궐선거할 때부터 보면 상당히 과거보다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이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의 이 흐름을 볼 때 이제 과거와 같이 지금 여론조사 기관들도 정신을 좀 차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운동장이 많이 기울고 있다는 것은 본인들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이 공정성, 신뢰성을 상실하는 그런 의심을 많이 가는 여론조사 수치는 별로 안 나오는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윤석열 총장의 이 지지율이 빠지는 것은 외형적으로 나타난 뭐 대변인 사태라든가 X파일 이런 것도 있지만은요, 홍준표 의원의 복당으로 인해서 국민의힘 안에서 홍준표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단단한 기반이 물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빠지는 원인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새롭게 여론조사의 지표에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의 지표가 좀 빠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본다면 이 X파일이 과연 윤 총장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냐. 아직까지는 과거와 같은 큰 부정적 영향은 주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중에요,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도쿄 올림픽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 방이라는 게 좋냐 안 좋냐 이건데요. 반대가 60.2로 압도적으로 높아요. 찬성은 33.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한일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서 이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간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에 이제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미국의 압박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고요. 한일 관계를 잘못 다루고 있다는 이러한 비판, 결국은 국내 정치권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부터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미북 간에 그리고 남북 간의 정상회담에 이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정치적인 계략이 굉장히 앞장서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론조사에서도 그러한 불만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 민경욱 전 의원이죠. 민경욱 의원한테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대법에서 말이죠. 이 부정선거 의혹 오늘 재검표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하나는 QR코드를 검증하는 작업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수동 재검표도 같이 병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부터 이미 시작이 됐는데요. QR코드 분석을 해가지고 이 유령 의혹 투표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민경욱 의원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령 투표가 있는지 없는지 QR코드 분석을 해보면 충분히 알기 때문에 QR코드 분석을 하는 그런 작업을 오전 중에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는 별도로 12만 7천여 표 전량 수동으로 재검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검표 결과가요, 오늘 오후에는 이제 끝나는데, 끝나는 대로 대법원에서 바로 그 결과를 발표할지 아니면은 별도로 좀 시간을 가졌다가 발표할지에 따라서 발표 시점은 달라지는데요. 일단 결론은 오늘 나올 것 같고요.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요. 이 애완견 중에 애완견 하나가 누가 있습니까? 바로 동부지검의 진해원 검사가 있잖아요. 윤석열 총장과 항상 각을 세우는 현직 검사예요. 이런 사람을 감찰도 징계도 안 하고 참 대한민국 검찰 이러니까 문제인 거죠. 진해원 검사가 오늘 방금 이 페이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 표창장 발급 이거 가짜 받아가지고 이 정경심 교수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이거를 비유를 하면서 말이죠. 이 윤석열 총장 측에서 내일 행사 장소로 알려져 있는 매헌 윤봉길 기념관 이 대관 업무를 할 때 말하자면 이 윤봉길 기념관 측에 제대로 윤석열 총장이 정치 선언하는 것이다. 이거를 고지하지 않고 단순하게 뭐 간담회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세미나 및 기자회견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관을 계약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더군다나 김건희 그러니까 부인 지인의 업체며 이벤트 회사 하는 업체 이름으로 계약을 했다. 이것이 결국은 뭐에 해당되느냐? 결국은 이
제대로 된 업무 방해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업무 방해죄가 되니까 이 NGO 단체에서 알아서 고발을 좀 하라, 이런 사인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이 기가 막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이러한 이 대관 개혁 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니까 바로 어제 심야에 말이죠. 대관 계약을 하기 전에는 이 보안상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로 했을 뿐이고 본 계약할 적에는 윤석열의 정치선언 행사다, 이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대관 비용을 지급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이 꼼수 대관 계약을 했다라는 비판의 한복판에는 바로 이 부인인 김건희 씨가 왜 개입하느냐, 남편인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행사인데, 그러면서 김건희 이 부인의 회사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 고대 CEO 과정의 지인의 이벤트 회사 이름을 빌려서 이 대관 계약을 했다,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 반박 문안을 어제 심야에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준석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요, 이 홍준표 의원을 대상으로 한 우려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한마디로 최근에 홍준표 의원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비판에 상당히 열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뭐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냐면, 당 안에 계신 잠재 후보군, 뭐 당연히 홍준표 의원 포함하는 것이죠. 후보군은 당 밖에 있는 범야권 후보군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려 섞인 비판의 메시지는 자제할 것을 권한다. 이게 말은 뭐 점잖게 했죠. 뭐 나이도 어리고 뭐 홍준표 의원이야말로 대표를 2번씩이나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은 부드럽게 했지만은 상당히 뼈다구 있는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라는 이름도 하나도 꺼내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국민에게 내놓기 전에 비빔밥에 빠진 재료들이 좀 있다. 그런데 이 비빔밥이라는 얘기는요, 이미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국민의힘을 여러 재료가 공존하는 비빔밥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의 이 비빔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범여권에서 획작하는 비열한 네거티브에는 대응을 취소해야 한다. 그렇지만 지난 서울 보궐선거에서 생태탕으로 상징되는 막무가내식 네거티브는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의 열망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렇게 상기를 시키면서 말이죠. 앞으로 우리 당의 대선 주자가는 국민에게 호소력 있는 정책과 메시지를 많이 발굴해야 되고, 저들이 낮게 가면 우리는 높게 가야 되고, 저들이 높게 가면 우리는 더 높게 가는 방식으로 승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 홍준표 의원이 최근에 윤 총장을 비판하는 이런 메시지를 거의 매일 내는데요. 최근에 낸 메시지는요, 이 신상품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상품이 배송이 되면 직접 보고서 흠집이 있으면 반품을 하지 않냐, 이러면서 이 엑스파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윤 총장 신상품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까지 나서서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자제하라, 이런 이 경고의 메시지를 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낸 것은요, 이준석 대표가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또 이 국회의원을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경력이 없다고, 나를 깐보면 내가 리더십이 쓰지 않는다, 그러면은 당의 위기가 오고, 당의 위기가 오면 내년 대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먹히기 어렵다. 그래서 본인이 나이는 어리고 뺏지는 않다 그랬지만은 강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확실하게 발휘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경선 국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그러지 않아도 이번에 엑스파일이 터지면서, 더군다나 엑스파일 공개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권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장성철 소장이. 이러한 이 야권에서 오랫동안 정치 생활을 해왔던, 말하자면 선수라고 그러잖아요. 정치판에서는 일종의 정보 분야, 이 정치 판단 분야에서 선수라고 통하는데, 이런 사람이 엑스파일을 먼저 꺼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경선판이 얼마나 더 많이 혼탁에 빠질지 아무도 예측이 안 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지금부터 쉽게 얘기해서 기강을 잡아야 되겠다, 군기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홍준표, 그야말로 원로 중에 원로인데요. 이렇게 메시지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다. 그리고 이러한 또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것은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대표에 취임한 이후로 당에 대한 지지율도 계속 40%에 육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또 당원들 가입도 굉장히 지금 현재 좋은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4일부터 말이죠. 18일까지만 하더라도 1만 2천여 명의 당원이 새롭게 입당을 했어요. 그리고 전당대회 기간에도 신규 당원이 2만 7천여 명 정도가 입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당 러쉬, 그 다음에 토론 배틀을 통한 또 이 당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 증대, 이런 것들이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홍준표 의원에게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확실하게 냈고요. 그 다음에는 탄핵 이후에 탈당자들에 대해서는 일괄 복당을 추진하겠다. 이런 또 입장을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밝혔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뭐겠습니까? 우선 총체적으로 내년도 대선을 정권 심판론으로 지금 이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세 확장이 불가피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탈당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집 나간 집도끼를 챙겨야 된다. 이런 실질적 필요성, 즉 내년 선거 대비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 다만 일간 복당의 예외인 사람들은요, 당직자를 폭행했거나,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와 같은 일로 인해서 탈당한 사람들, 즉 비정치적인 사유로 인한 탈당은 별도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 탄핵 이후에 분당, 탈당했거나 공천에 불복해서 탈당한 정도의 사유가 정치적 사유라는 거죠. 이번에 홍준표 의원도 그래서 복당된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 사유에 대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검토를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동산 투기나 당직자 폭행으로 탈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통상적 입당 심사 절차를 거쳐서 개별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요,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가 이 강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이 당 개혁 이 로드맵을 잘 짜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요, 이 북한 관련 뉴스를 잠깐 한 2, 3분 동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최근에 김정은이 살이 많이 빠졌다. 이거 다이어트 한 거냐? 아니면 아픈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논란이 우리 국내에서 제기가 되니까 국내외적으로 조선중앙TV가요, 지난 25일 날 녹화 방송을 하나 보냈는데, 이 어떤 방송이냐면 국무위원회 연주단 녹화 방송이에요. 이 녹화 방송을 김정은 위원장이 관람을 했어요. 그런데 이 녹화 방송을, 이 공연을 시청한 북한 주민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러한 수척한 모습을 걱정하는 인터뷰를 담아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수척하신 모습을 볼 때 인민들은 제일 가슴을 아팠다. 이런 내용의 말하면 주민들이 그러니까 충성을 다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 보도를 내보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보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보도했을까요? 일부 언론에서 얘기는 실제로 다이어트 했다, 건강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고요. 실제로 다이어트 했다, 건강 이상과는 관계없다, 이거가 또 하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쌀이 부족한데, 식량이 굉장히 부족한데 혼자만 비만에 이렇게 빠져 있으면 혼자만 좋은 쌀 다 먹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제기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의도적인 감량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이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관리적인 차원에서 감량하는 것이고, 하나는 주민들 불쌍하니까, 주민들한테 비판을 받으니까 감량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좋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량 사정 때문에 혼자만 많이 먹을 수 있느냐, 나도 덜 먹는다, 이런 걸 또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 세 가지 이유 어느 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을 드린데도 북한 경제는 이미 파탄돼 있어요. 제재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와 있잖아요. 이미 북한은요, 주체 경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완전히 고립돼 있고 중국, 러시아하고만 딱 숨통을 열어놓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또 이 작년 4월 이후에 이 김정은이 건강 문제가 굉장히 정치권에, 북한 내부적으로 또 이 국제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딱 덮어버려야 되잖아요. 덮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량 문제, 혼자만 배불리 먹을 수 있느냐? 다른 주민들은 지금 쌀이 없어서 못 먹고 있는데, 그래서 수척한 밥을 내가 일부러 안 먹었고 수척해졌다. 그리고 이제 건강 때문에 정권이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이 평가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건 내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다이어트 하고 있는 거야, 성공적으로. 이런 해석인데요, 전혀 그게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파탄된 경제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사례가
이미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에서, 그리고 소련 제국의 몰락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체제의 붕괴 신호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제고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덮어야 되고, 그것을 정부 당국자가 이 덮기가 어려우니까 주민의 입을 통해서 불쌍하구나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요, 이 건강 이상 하나도 걱정 안 해, 오히려 우리가 저렇게 우리 인민을 위해서 살까지 빼는, 밥도 안 먹는 이 김정은에게 충성을 다하자, 이렇게 지금 인위적인 왜곡 선전에 나섰다. 매우 심각한 이 북한 김정은 체제의 이상 징후의 한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 이러한 김정은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국내외적으로 굉장한 지금 비판을 받고 있고요. 이런 이 국면에서 김정은과 관련해서 굉장히 실용적이다, 개혁적이다, 또 이런 의견을 또 냈어요. 그러면서 이 절대 군주국가의 특성도 가지고 있고요. 현대 기업의 CEO의 자질도 겸비하고 있다, 이렇게 호평을 하고 나선 사람이 바로 이준석 전 통일원 장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요, 이재명, 지금 현재는 이재명 캠프에서 지금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부정적인 영향이 줄 것이 우려돼서 그거는 개인의 의견이고 이 캠프의 의견은 아니다, 이렇게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자, 그러려면요, 이렇게 선긋기에 나서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이재명 지사가 제대로 이 안보를 챙기는 여권에서 후보자다, 이런 인식 그리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외교안보 정책 정면으로 비판하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시도하고 있는 말하자면 이 꼬리 내리기 정책, 그야말로 이 굴종적 대북 정책, 문재인 정권의 제2탄, 이거를 즉각적으로 중지하라, 이렇게 저는 촉구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한 이 방송을 마치겠고요.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방송 모두에 꼭 방송 일시를 여러분들께 보도해서 이 방송의 논평 내용이 시점을 여러분께 정확히 인식하시면서 이 큰 흐름을 보시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당부드리고요. 이 구독과 좋아요도 조금 번거롭지 않으면요, 해주시면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더 좋은 방송이 되도록 불철주야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